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살인범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오순. 처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09년 1월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2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수원시 권성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27세 여성. 그녀는 새벽 3시경 가게 문을 닫은 뒤 귀가 중 실종되었다. CCTV에는 한 남성이 그녀를 따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남성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남성의 차량 번호와 움직임을 토대로 남성의 행적을 추적했다. 이 남자가 바로 강오순이었다. 처음에 강오순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차량 내부에서 피해 여성의 DNA가 검출되었고 휴대폰 신호와 동선이 일치하며 결정적으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그의 주장을 뒤집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그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고 이내 믿을 수 없는 자백을 이어나갔다. 강오순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10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었고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당시 여자친구였다.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은 날은 무조건 살인을 저질렀다. 여성을 유혹해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 후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돌변하여 살해를 한 노래방 도우미도 있었다. 살인의 이유는 없었다. 그냥 살인을 하려고 마음먹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살인은 철저히 계획적이었고 정교하며 반복적이었다. 2006년 9월 경기도 안산에서 실종된 24세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단서가 전혀 없었고 그녀의 행방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이 여성이 강오순의 첫 번째 피해자였다. 그 후 2년간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젊은 여성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혼자 밤늦게 귀가 중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실종은 모두 강오순이 활동하던 지역과 시기와 겹쳤다. 하지만 당시엔 연쇄살인이라는 연결고리를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한다고 했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다. 동네에선 오히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실제 직업은 건설 노동자였고 중고차업은 위장된 신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범행 도구를 상시 실어놓고 다녔으며 여성을 유인할 때는 늦은 시간에 위험하니 태워다 주겠다며 접근했다. 강오순의 범행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피해 여성들 외에도 자신의 처제와 장모를 살해한 과거가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화재로 위장한 이중살인이 발생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갈등이 심했고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권 문제로 전처 가족과 사이가 나빴다. 그는 전처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두 사람을 살해했으며 당시에는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되어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체포 이후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살인 횟수는 총 12명으로 집계되었다. 강오순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매우 치밀하게 고르고 은폐했다. 시신 대부분은 야산, 고속도로 주변, 인적 드문 도로 옆의 숲을 등에 유기되어 있었다. 그는 사람의 이동 동선, 차량 접근성, CCTV 사각지대를 철저히 고려하여 시신을 버렸다. 경찰 수사 결과 그의 차량 주행거리,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도로 CCTV 등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한 끝에 유기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낼 수 있었다. 검거 이후 강오순은 언론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의 말을 꺼냈다. 그러나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보다는 세간의 관심에 도취된 듯한 태도를 보였고 재판 중에도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그때는 충동적이었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그의 잔인함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강호수는 일부 피해자의 유류품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는 척하며 주변인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런 정황은 그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강호순의 검거 이후 국민적 충격은 엄청났다. 그는 한국판 테드 번디라 불렸고, 그가 사용한 차량, 범행 수법, 심리적 프로파일링 등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며, 심야 시간대 CCTV 설치, 택시 안심번호 제도 등 다양한 안전 대책들이 강화되었다. 그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4월 22일 수원지방법원은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며 인간의 생명을 한낱 쓰레기처럼 여긴 자에게 자비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형제는 사실상 폐지 상태이기 때문에 강호수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지금도 경기도 청송교도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 그가 구속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어떻게 이런 괴물이 사회에 섞여 살아왔을까? 하지만 강호수는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동료였고 이웃이었으며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런 평범한 얼굴 뒤에 잔인한 본능을 숨기고 있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강호순을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분류했다. 죄책감이 없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었으며 자신의 쾌락과 목적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인물. 심지어 그는 체포되기 전날 또 다른 여성을 노리고 있었던 정황도 있었다. 강호순의 살인은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더 오랫동안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것이 분명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한 인간의 내면을 무시하고 외형적 평범함에 속기 쉬운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 예방 시스템과 실종 사건의 경각심, 부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다. 그는 지금도 교도소에서 살아있다. 그가 다시는 사회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우리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평범한 남자 강호순. 그가 보여준 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냉혹한 실화였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연쇄적으로 살인을 한 악마 같은 존재가 이 사회에 다시는 생겨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정 최고형 사형을 받은 것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